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분증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몰래 훔쳐서 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며느리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를 낸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다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들고 와서 협박을 한다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시어머니가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착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통쾌한 복수를 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반전이 3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주인공은 올해 68살 되시는 박순자 할머니예요. 박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신 후 아들 부부,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손주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며느리 은희 씨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하며 지훈이를 키우고 있었죠. 박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도 가끔씩 용돈을 주고 지훈이 학원비도 몰래 대주곤 했어요. 며느리 은희 씨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착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한테 항상 존댓말 쓰고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명절 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음식 준비를 했어요. 박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랑을 했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하다고, 아들이 복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가면이었다는 걸 박 할머니는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박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박 할머니는 핸드폰을 별로 안 보시는 분이라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어요. 은행에서 온 것 같다고 확인해 보라고요. 박 할머니가 문자를 열어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출 승인 완료.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본인은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대출이 맞다는 거예요. 박순자님 명의로 지난주 금요일에 신청이 들어왔고 서류도 다 제출되어서 오늘 승인이 났다고요. 박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날 본인은 병원에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었거든요. 박 할머니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갔죠. 은행 창구 직원을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대출 신청서에는 박 할머니의 사인이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본인은 신청한 적이 없는데 사인은 본인 거고 신분증도 본인 거예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대신 신청한 건 아니냐고요. 박 할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족? 그럼 아들이나 며느리?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도 그럴 리가 없어.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신청 당일 지점 방문 기록이 있으니 CCTV를 확인해 보시겠냐고요. 박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점장실로 올라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죠.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화면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지만 체형이 낯이 익었어요. 그 여자는 창구에 앉아서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이랑 얘기를 나누고 사인을 하고 나갔어요.
박할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 걸음걸이, 그 옷차림. 박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며느리였어요. 분명히 며느리 은이었어요.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은행 직원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박할머니는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왜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몰래 내 신분증을 가져가서 대출을 받은 거야? 박할머니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택시 안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경로당 재미있으셨어요? 저녁에 고등어 구이 해드릴게요. 박할머니는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속이 뒤틀렸어요. 그 웃음이 다 거짓이었구나. 10년 동안 나를 속여온 거구나. 박할머니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참을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얘기해야 할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며느리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지훈이는 학원에 가고 없었어요. 식탁에는 박할머니와 며느리 둘만 앉아 있었죠. 박할머니는 고등어를 한 점 집어먹고 조용히 말했어요. 은희야, 너 나한테 할 얘기 없니?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할 얘기요? 무슨 얘기요, 어머니? 박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죠. 며느리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반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 박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행 CCTV에 내가 찍혔어. 지난주 금요일 11시에 내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 며느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박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랬니?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몰래 내 신분증을 훔쳐가서 대출을 받았어?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훈이 학원비가 2달째 밀렸어요. 남편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든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쓰려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곧 갚을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죠. 지훈이 학원비 때문에 그랬다니. 말을 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며느리는 일어서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말했어요. 학원비가 얼마나 밀렸는데?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2달치 60만 원이요. 박 할머니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꺼내서 며느리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가지고 학원비 내고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데 써.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말을 해. 알았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며느리도 박 할머니를 꼭 안으면서 울었죠. 그날 밤 박 할머니는 며느리를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 할머니는 아침 일찍 다시 은행에 갔어요.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려고요. 학원비가 60만 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줬어요. 박 할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서 찬찬히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학원 이름이 없었어요. 대신 개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만 있었어요. 김동욱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계좌로 또 200만 원, 또 200만 원. 총 6번에 걸쳐서 조금씩 다른 날짜에 이체가 되어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동욱? 이게 누구지? 학원비라고 했는데 왜 개인 계좌로 돈이 간 거지? 박 할머니는 은행 직원한테 물었어요. 이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학원 관계자인가요?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 계좌로 보이는데요. 학원이나 회사 계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학원비가 아니라고? 그럼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야? 이 돈을 누구한테 준 거지? 박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김동욱.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럼 며느리가 아는 사람인가? 며느리의 친구? 아니면 친척? 박 할머니는 점점 의심이 커졌어요. 어젯밤에 며느리가 그렇게 울면서 학원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니. 도대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지? 집에 도착해서 박 할머니는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며느리는 빨래를 개고 있었죠. 박 할머니는 조용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그러다가 며느리의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졌어요. 종이였어요. 박 할머니는 그걸 꺼내서 펼쳤죠.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대출금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객실 요금 35만 원. 박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호텔? 며느리가 호텔에? 지난주 토요일에 며느리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어요. 저녁 늦게 들어왔죠. 그런데 그게 호텔이었어? 박 할머니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방에서 나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빨래를 개고 있었고 박 할머니가 나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박 할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영수증을 다시 펼쳤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며느리가 누군가와 호텔에 갔다는 건가? 김동욱이라는 남자와? 박 할머니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일 거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어요. 왜 학원비라고 거짓말을 했지? 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지? 왜 호텔 영수증이 있지? 박 할머니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날 저녁 박 할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거실로 나오라고 했죠.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한 얼굴로 나왔어요. 박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꺼내서 식탁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박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너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지? 그런데 왜 호텔 영수증이 내 코트에 있니? 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어머니. 박 할머니는 손을 들어 며느리를 멈췄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은행에서 거래 내역 다 확인했어. 학원비는 하나도 안 나갔어. 전부 김동욱이라는 남자 계좌로 갔더라. 그 사람이 누구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죠. 박 할머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대답해. 김동욱이 누구고 왜 내 돈을 그 사람한테 보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잠시 흔들렸어요. 어머니. 박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흔들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작년에 알게 된 사람이에요. 처음엔 그냥 SNS에서 알게 됐는데 자꾸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흔들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고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저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을 배신했다는 거야?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했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 신분증을 훔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다른 남자한테 주고 나한테는 학원비라고 거짓말을 했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할머니는 누가 이 시간에 왔나 싶어서 문을 열었죠. 그런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한 표정이 가득했죠. 남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저 은희 씨 계신가요? 박 할머니는 경계하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김동욱? 며느리한테 돈을 받은 바로 그 남자? 박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거실에서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동욱 씨, 왜 여기 왔어요? 며느리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뛰어왔죠. 김동욱은 며느리를 보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은희 씨, 제가 돈을 갚으러 왔어요. 박 할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김동욱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갚을게요.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할머니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며느리랑 무슨 사이인데 내 돈을 받아간 거요? 김동욱은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김동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은희 씨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어머님 명의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럼 당신은 유부녀한테 돈을 빌린 것도 모르고 호텔에 간 것도 순수한 만남이었다는 거요? 김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는 박 할머니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오해예요. 그날은 정말 사업 이야기만 했어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오해? 호텔 영수증이 있는데? 김동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봉투를 현관에 내려놓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나머지도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박 할머니는 문을 닫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죠. 박 할머니는 말했어요. 이제 그만 울고 내 방으로 가. 며느리는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를 정리했어요. 김동욱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하나하나 표시했죠. 그리고 호텔 영수증도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다음으로 며느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가져와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죠. 김동욱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였어요. 다정한 말들, 사랑한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들. 박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박 할머니는 대출 서류도 다시 확인했어요. 며느리가 박 할머니의 사인을 위조한 부분, 신분증을 도용한 증거들, 모든 걸 파일에 정리했죠. 박 할머니는 이 증거들을 USB에 저장하고 종이로도 출력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죠.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박 할머니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어요.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따라왔죠. 박 할머니는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했어요. 이거 봐. 아들은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죠. 호텔 영수증을 보면서 눈이 커졌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박 할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지켜봤어요. 아들은 파일을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이게 진짜예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진짜야. 내 아내가 내 신분증을 훔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다른 남자한테 줬어. 그리고 나한테는 학원비라고 거짓말을 했고 아들은 파일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앞에 파일을 던졌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는 파일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대답해. 이게 뭐냐고.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용서해줘. 아들은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용서? 넌 우리 엄마 신분증을 훔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다른 남자한테 줬어. 그리고 엄마한테 학원비라고 거짓말을 했어. 이걸 어떻게 용서해?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 임신했어. 아직 말 안 했는데 2달 됐어. 아들은 그 말에 멈칫했어요. 박할머니도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봤죠.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더 불안했어. 둘째가 생기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투자하면 곧 돈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야? 정말 임신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진단서 보여줘.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집에 없어요. 병원에 다시 가면 받을 수 있어요. 박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내가 같이 갈게.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은 늦었잖아요. 내일 가요. 박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서 24시간 산부인과를 검색했어요. 여기 24시간 하는 곳 있네. 지금 가자.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임신 안 했어요. 그냥 용서받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박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은희야, 넌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어. 학원비도 거짓말, 김동욱과의 관계도 거짓말, 이제 임신까지 거짓말이야. 나는 더 이상 널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다음 날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달라고 했죠. 며느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들은 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거든요. 박할머니는 거실에서 며느리 부모님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은행 거래 내역,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거짓 임신까지. 며느리 아버지는 증거들을 보면서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쳐다봤죠. 며느리는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희야,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며느리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박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대출금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은희야,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며느리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박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박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며느리는 부모님을 따라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서재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는 지훈이 방으로 갔어요. 지훈이는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박할머니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잠깐 외할머니 댁에 가실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언제 와요? 박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동안은 못 올 것 같아. 그런데 할머니랑 아빠가 지훈이 잘 돌봐줄 거야. 지훈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1시간 후 며느리는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죠. 박할머니는 거실 창문으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창문 쪽을 쳐다봤지만 박할머니는 커튼을 닫아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약속대로 대출금 3천만 원을 갚았어요.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전액을 입금했죠. 그리고 박할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사돈어른, 대출금 다 갚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동의했죠. 지훈이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지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한 달에 1번 지훈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는 지훈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박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지훈아, 엄마는 엄마 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와. 그런데 할머니랑 아빠가 지훈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야. 알았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박할머니는 지훈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 상처받지 않게 지켜주겠다고. 아빠와 할머니가 2배로 사랑해주겠다고. 며칠 후 박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죠.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킨 거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박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박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 별빛을 보면서 박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가족끼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픕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죠. 박할머니는 며느리를 믿었고 딸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박할머니가 느낀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했어요. 학원비 거짓말, 관계 거짓말, 심지어 임신까지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박할머니는 손주 지훈이를 위해 강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죠.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신 앞에서는 단호해져야 해요. 박할머니처럼 말이죠.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흔들리지 말고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미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